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라멘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슬로 티르노사이드 7단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리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로 티르노사이드 7단 들어왔고요. 복슬로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이제 시작하면서 정수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게 취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고단으로 갈수록. 그래서 복술도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제가 그냥 제가 보려고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킬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고토를 먼저 썼거든요. 정신고리 토템인데 그 여기에 있는 이제 잡몹들이 드러스트 워너발 톱이 이렇게 버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화를 해주면 좀 좋은데 여기서 이제 사제가 데모를 해줬잖아요. 그 데모를 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여기서 강화 버퍼를 꺼주는 느낌으로 들어간 건 굉장히 매우 좋은 그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 여기 뒤에가 좀 어렵습니다. 저기 티르노에서 구간마다 이제 포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쫄은 이제 방심하지 말고 여기서 초반에 좀 방심하게 되면은 의외로 많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고리 토템이랑 그 포키를 통해 가지고 연쇄 치유를 많이 써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복수를 특징이 연치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연치가 물론 효과는 좋은데 어 M이 너무 많이 소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술은 여러 가지로 좋은데 시전 힐 기반으로 하는데 M이 좀 관리하는 거를 M 관리하는 거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M 관리만 잘 되면은 어느 상황이 오든지 다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치유의 물결 지금 제가 넣으시는 게 더 좋은 그 필량을 보여줬었는데 여기는 제가 아쉽게 그 먼저 레이저 꽂히자마자 포키를 넣었어야 되는데 사제님이 본인 개인 생기를 좀 키고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따가 보면은 양꾼님은 음, 거북상을 키면서 살아났고 근데 진기님은 또 제가 시전 중에 또 걸리는 바람에 그 3틱 맞고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기님도 방심하지 말고 갠생기 뭐 무적을 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약간 죽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부터는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힐러들이 고단 7단 이상 왔을 때는 어, 쫄 몹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 7단으로 한 두세 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여기서 끔살이 나버리니까 이게 제가 힐을 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한 틱이 또 먼저 들어가서 두 틱, 세 틱 들어가는 거를 살려야 되잖아요, 힐량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레이저 꽂히는 것도 그 대상이 누군지 보고 미리 이제 시전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기 택틱을, 힐 택틱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가지고. 뭐 딜러로 왔을 때 뭐 다른 거는 무빙 딜이나 이런, 무빙 힐이나 이런 건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측 힐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힐러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측키를 지금 많이 못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험 부족이니까 경험을 좀 쌓으면은 좀 고단도 가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새 이제 탱들도 많은 힐들을 요구하거든요. 데미지가 워낙 몬스터들이 세져가지고 예전에는 치유의 물결이 오히려 이제 힐량도 크고 시전 시간은 길지만 힐량이 길어가지고 커가지고 포킬하는 데 유리했었는데 이제 M만 어, 세이브가 되고 파도를 많이 써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M이 좀 많이 들죠. M이 막 10만 가까이 들고 치유의 물결은 시전 시간이 좀 더 긴 반면에 이제 M이 좀 적게 들죠. 한 70% 정도 치유의 파도에. 근데 급할 때는 무조건 치유의 파도, 성난의 이렇게 조합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 성난의 도트힐인데 복술에 파티원이 5명일 경우에는 성난회의를 모든 대상에게 걸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도 회드를 해봤었는데 회드가 중요한 게 이제 재생, 피생 뭐 그런 이제 도트 힐들 있잖아요. 그걸 사중첩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감아주는 거하고 안 감아주는 건 차이가 크더라고요. 감아준 상태에서 치유량이 또 늘어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보면은 복술은 이제 성난 헤일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도트 힐이. 근데 그게 이제 즉시 시전이 되기도 하고 무빙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난 헤일을 계속 꾸준히 발라주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힐러는 이제 중요한 게 캐스팅 하면서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킬을 해야 되는데 탱한테 많은 데미지가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럴 때 이제 미리 예측 킬을 해주면서 그 캐스팅 힐을 해주다가 끊다가 해주다가 끊다가 이걸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측 킬이 가능하도록 늘 플레이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몸에 밴 그게 필요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딜을 뭐 해키리를 켜놓긴 했지만 해키리는 이제 딜적인 것만 보여주니까 그냥 일단은 번개와 살해나 연쇄 번개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은 세계에서는 연쇄 번개가 나은 것 같아요. 번개사를 지금 넣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스킬이 워낙 토템이 늘어나는 바람에 딜 술사할 때보다 복술할 때가 토템이나 이런 거 사용이 늘어서 여기 이제 단촉바가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중간중간에 차단 한번 봐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힐 중에 하나가 이제 치유의 비. 치유의 비가 중요한 게 치유의 비는 딜도 들어가잖아요. 산성비라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치유의 비를 잘 깔아주는 게 또 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쐐기 와우록을 보니까 쐐기 특성 중에 그 치유의 비 연말을 안 찍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거리가 2m가 늘어나는 건데 대부분 안 찍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찍었죠. 저는 치유의 비를 좀 중시 여깁니다. 그리고 사거리 같은 거를 중시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데미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복술이 가능하다. 그리고 범위 힐을 더 늘려줄 수가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바닥이 치유비 바닥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무빙을 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넓은 범위에 있는 게 아무래도 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물론 힐도 더 도움이 되고요. 치유비 위에 서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드도 마찬가지로 피어나는 생명 이런 것도 바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 위에서 무빙을 쳐주는 게 정말 힐러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딜러들이 그런 식으로 무빙 해주면은 힐하는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딜러들이 개인 생존기를 키는 게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힐러들은 딱히 이제 뭐 탱들은 막 뭐라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지적질 하거나 딜들도 뭐 쫀심 있어가지고 딜이 안 나오면 막 짜증을 내요. 근데 힐러들은 대부분 보면은 조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힐러들은 다 알거든요. 얘네들이 정말 잘하는지 탱이 잘하는지 딜이 잘하는지를 다 한눈에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리고 시야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거는 그냥 참는 거죠. 어차피 이제 딜적인 부분을 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운명에 많이 맡긴다고 할거나 뭐 지원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힐러가 막 이렇게 이래저래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힐러가 되면 그런 약간 내려다보는 그런 것도 생기고 약간 체념하는 것도 많습니다. 다 보이는데 이제 무건소형을 한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단 힐러를 해보시면은 아십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치유비 위주로 일단은 한번 깔아주고, 거기서 치유비를 한번 더 누르면은 또 힐이 들어가는 게 있죠. 이번에 생겼던데. 원래는 없었는데 그게 생겨서 좋고, 그리고 힐 사이클은 가급적이면은 하나의 힐만 치유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 섞어서 쓰는 게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뭐 치유파도 썼다가 뭐 성난을 썼다가 연쇄치유 썼다가 치유비 썼다가 뭐 또 치유의 토템 썼다가 이런 것을 섞어주는 것을 기본 설계를 개발자들이 섞어주면 시너지가 나도록 적의 치유량이 강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힐 사이클 설계를 하도록 이제 개발자의 의도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도 이제 공대 생활할 때 힐러로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태양샘에서 파티별로 복술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블러드가 또 파티 블러드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파티마다 전부 복술이 들어가가지고 연치만 그냥 연사를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인 30명, 40명이 트라이를 하면은 파티별로 쓸 수가 있었어요. 한 7명 정도? 6명. 최대 이제 8명까지 하면 좀 가장 좋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는 힘드니까. 탱커 있는 파티 빼고 힐러 있는 파티 빼고 해서 한 6명에서 7명 사이가 이제 복술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공대 힐러로서 메인 힐러로서 이제 복술을 많이 다녔었고, 최근에는 이제 복술이 제가 플레이하기에는 딜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사실 복술은 재미는 좀 덜 하잖아요. 제가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힐러가 되게 되면은 근데 나름 부심이 좀 생깁니다. 힐러에 대한 힐러를 하다 보면은 내 치유량을 가끔 살펴보기도 하고, 아 이번 치유량 종합은 높았구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아 죽어가는 탱커를 다 살려가지고 잘 플레이를 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때가 있죠, 힐러는. 어쨌든 또 중요한 이제 복술 스킬 중에 하나가 이제 대지의 보호막 있죠. 대지의 보호막은 항상 이제 감겨 있어야 되고요, 탱한테. 왜냐하면 치유량도 올라가고 그 데미지도 흡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생겨가지고 대지의 보호막 연마를 찍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정신고리 토템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 게 맞거든요. 아꼈다가 진짜 위험한 순간에 쓰는데, 여기서 이제 쫄구간이 처음엔 잘 처리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딜도 잘 안 되고 갑자기 막 폭딜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정신고리 토템 한번 써줍니다. 뭐 치에토 같은 경우는 이제 치유 헤일 토템인데, 공대를 할 때는 전고토 치에토를 동시에 써서 이제 저는 공대원들을 살리는 용도로 쓰는데, 세게 해서는 같이 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 헤일 토템이랑 정신고리 토템을 이제 나눠서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살려주는 게 효율이 좀 더 좋습니다. 같이 쓰는 건 좀 낭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파티 힐이 좀 이번 시즌에도 좀 빡세지고 했는데, 파티 힐이 부족할 때는 이제 치유배를 먼저 이제 해놓고 이제 성난의 힐 작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정 힘들면 연치를 이제 난사하는 거죠. 연치는 이제 내가 어떤 대상이 데미지를 받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 때 어, 연쇄 치유에 이제 물결이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부족한 팀원, 피가 깎인 팀원들한테 자동으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거의 오토매틱 수준이라 옛날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쇄 치유라는 거는 복술의 이제 상징이나 거의 이제 아이덴티티라 다름없기 때문에 어, 제작진들도 이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머지 뭐 치유 파도나 이런 거 단일 힐들은 뭐 모든 힐러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킬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술은 좋은 게 이제 물의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물의 보호막을 키우면은 마나 리젠이 올라가죠.
만화 이제 회복이. 그리고 요새는 또 모래보호막 연마가 생겨가지고 또 뭐 가중치가 뭐또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치유 토템이 있는데 치유 토템은 지금은 고인을 썼네요. 고인을 쓰면서 힐량이 복제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치유 토템은 옛날에는 포고의 토템이라고 어, 치유량을 저장했다가 쓰는 건데 저는 그걸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포고 토템보다는 치유의 토템이 직관적이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포고의 토템은 완전히 삭제가 돼버리고 물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치유의 토템으로 심플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은 좀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돼지 생명의 무기도 이제 무기 버프인데 도트를 올려주는 이제 무기 버프를 만든 건데 이게 썼다가 안 썼다가 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아예 거의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썼었는데 이번엔 또 향상이 돼가지고 특성 포인트에 이제 됐죠. 그래서 와우 헤드에 보시면은 복술 특성으로 이제 돼지 생명 무기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와우 로그에서도 이게 좀 더 대중화가 됐습니다. 이게 어느 시즌에는 이걸 아무도 안 찍었다가 어느 시즌에 이걸 다 찍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거를 안 찍고 그냥 무기 버프를 룬 기름 같은 거, 뭐 알가르 만화 기름 이런 거 치명타, 뭐 가속 이런 걸 바르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돼지 생명 무기를 바르면은 그 알가르 만화 기름을 못 바르거든요. 그런 류를.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것이 효율이 좋은지. 그때그때 상황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돼지 생명의 무기가 좀 상향이 됐는지 하여튼 효율이 가장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무기 버프를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시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뭐 도레 보레 토템은 모든 주술사가 다 공통적으로 생존기로 이제 잘 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승천도 하나의 이제 공생기의 축인데 이제 돼지의 정신고리 토템, 치유 헤일 토템, 승천 이 세 개가 가장 큰 힐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돌아가면서 파티에 안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비랑 치유의 토템이랑 연쇄 치유랑 이거를 곁들여 주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다 만피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러가 무조건 만피를 파티원의 만피를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되든 그런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성기사는 오숙이 있고 뭐 신사는 어, 찬가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구원 그리고 뭐 수사는 방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생기들이 좀 방어 형태로 미리 이제 방어막 형태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피를 한꺼번에 채워주는 뭐 그런 스킬이라든가 재활이라든가 그런 거가 있는데 복술은 그게 따로 없어요. 그냥 치유의 비가 끝입니다. 치유의 헬 토템이 또 그런 유가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고리 토템은 약간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피만 이렇게 재배분해서 죽지 않도록 하는 용도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약간씩 힐도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거리 토템이 힐량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 점들은 좀 많이 변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고리 토템이 이제 완벽하게 살려줄 수 있는 뭐 방벽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피 깎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방어하는 방어막 같은 그런 뭐 보호막 같은 형태는 아니라서 피가 어느 정도는 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키를 좀 하기가 어려운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오숙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디펜스 데미지 감소를 해줄 수 있는 댐감류가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깡 힐러, 순수 이제 채우기 힐러, 빈칸 힐러라고 분류가 됩니다. 복술은.
그래서 뭐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복술님들이 좀 많을 텐데 어쨌든 저도 이제 힐러에 대한 철학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술 같은 것도 운영할 때는 시야를 이제 힐러의 특징은 이게 이제 방향성이죠. 이제 몹을 어 반드시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어서 약간 2D 게임 형태로 바뀝니다. 힐러는 뒤로도 힐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에 상관없이 계속 이제 2D 게임처럼 상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빙을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이제 시야 자체는 전체를 볼 수 있게, 보스를 할 때는 보스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더 편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빠르게 뭐 휙휙 돌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한 시야를 보기 위해서 힐러는 그런 식으로 카메라 조작을 하고, 딜러는 정확한 딜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전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힐러는 약간 삐딱하게 서도 상관이 없다. 다만 전체 화면을 보기 위한, 내가 힐해야 되는 대상 위치가 어딘지, 아니면 어디 쪽에서 나오는지 그런 정도 위치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 데미지를 넣기 위해서 전방에 몬스터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카메라 웍을 힐러들은 시야를 잘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끈 같은 게 나왔잖아요. 중력장이 발생하면서 끈으로 끌어당기는데, 그거를 약간 예측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탱들이 왼쪽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를 약간 상호장 상호간의 거리를 보고, 그걸 약간 심리를 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반대로 움직여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같은 경우도 돌풍이나 이런 뭐 늑대정령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바로 좀 빠르게 반응을 해주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피가 깎이니까요. 그런 거 빼고는 뭐 연쇄 치유가 자동적으로 뭐 사람을 피가 깎인 파티원을 찾아서 힐해주는 거, 그 다음에 치유 토템 던졌을 때 치유 토템이 바로 연쇄 치유를 발사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제 진화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아무래도 저번 시즌보다는 좀 더 복술에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힐도 약간 부족했고 딜도 부족했었는데, 이제 그 두 개를 다 강화를 해주면서 복술의 위상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었던 부분도 조금 더 재미가 있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강한 게 더 재밌겠죠. 킬량도 빵빵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이번 시즌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복술 그 실전 힐 영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